여러분, 즐기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 3끼 식사를 마치고 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그 여유로운 시간, 정말 소중한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더 민감해지고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서 우리 몸의 흡수 능력이나 대사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데, 이때 습관적으로 마시는 식후 커피가 생각지도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식후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커피를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식후에 마시는 커피, 사실 빈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문제는 커피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음식 속 철분과 만나면 서로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철분을 몸 밖으로 빼앗아가는 셈이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식후 커피 한 잔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철분 흡수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식후 커피까지 더해지면 철분 부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도 흐려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빈혈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요. 박정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인 이분은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현미밥에 채소 반찬을 골고루 챙겨 드시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생선이나 고기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고 주변에서는 정말 건강하게 사신다는 칭찬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70세를 넘기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생기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져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 놀랍게도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평소 식단은 좋은데 왜 철분이 부족할까 하며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그제야 밝혀진 원인이 바로 식후 커피 습관이었습니다. 이분은 매 식사 후 15분도 안 되어서 진한 커피를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벌써 수십 년째 계속해온 습관이었지요. 커피의 탄닌 성분이 방금 드신 음식 속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셈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커피 마시는 시간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식사 직후 대신 식사 후 이 시간이 지나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꾹 참고 실천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한 달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철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현재 이분은 오전 10시쯤 티타임으로 커피 한 잔, 오후 3시쯤 또 한 잔 정도만 드시고 계십니다. 식후에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마시시는데 의외로 이런 차들도 은은한 맛이 있어서 나름 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건 커피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철분 흡수가 대부분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만 피하면 충분합니다. 빈혈이 있거나 철분 부족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하고, 평소 철분 흡수가 필요한 분들은 식후 커피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철분 필요량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폐경 후에도 철분 저장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쉽게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커피를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빈혈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커피 대신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변화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고 몸의 활력과 집중력까지 책임지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위산 분비도 감소해서 철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들어 예전보다 쉽게 피곤하고 가벼운 일상 활동에도 숨이 차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철분 부족이 더 흔한 이유는 평생에 걸쳐 철분 소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리로 인해, 나이가 들어서는 위장관 기능 저하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철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남성분들도 위궤양이나 치질 같은 질환으로 미세한 출혈이 계속되면 철분 부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처음에는 피로감으로 시작해서 점차 어지럼증, 두통, 집중력 저하, 손발 차가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탈모나 손톱이 얇아지는 증상까지 생길 수 있지요. 김현수님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인 이분은 지방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에는 손자들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지내셨는데 어느 날부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와 놀아주다가도 금세 지쳐서 중간에 멈춰야 했고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카트를 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계단은 아예 오를 엄두가 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만 찾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정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집중이 안 되고 텔레비전을 봐도 줄거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화 중에도 자주 멍해지고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했지만 본인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손자의 운동회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운동장에 1시간 정도 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서야 가족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은 결과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았고 철분 저장량을 나타내는 페리틴 수치도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즉시 식습관 개선과 함께 철분 보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시고 닭고기나 생선도 자주 식탁에 올렸습니다. 특히 간이나 천엽 같은 내장류에는 철분이 많다고 해서 한 달에 3~4번 정도는 챙겨 드셨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시금치, 근대, 쑥갓 같은 잎채소를 늘렸고 굴이나 바지락 같은 조개류도 자주 드셨습니다. 두부나 된장 같은 콩 제품도 철분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 빠뜨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한 것입니다. 철분은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해서 식사 후 디저트로 귤이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을 꼭 드셨습니다. 때로는 브로콜리나 피망을 볶음 요리에 넣어서 함께 드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철분제도 함께 복용했습니다. 다만 철분제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식후에 드시고 유제품이나 커피, 녹차와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느껴졌고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손자와 놀아줄 때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뛸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신적인 면이었습니다. 집중력이 돌아오면서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지금은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철분 흡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동물성 철분은 식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3배에서 5배 정도 높기 때문에 고기, 생선, 계란 같은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굴, 조개류 같은 식품에는 특히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반면 칼슘이나 탄닌, 식이섬유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철분이 풍부한 식사를 할 때는 유제품이나 차,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고 식사 후에는 오렌지나 키위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곁들이세요. 철분제를 드실 때는 공복보다는 식후에 그리고 유제품이나 커피와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가 특히 조심스러운 또 다른 경우는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식후 혈당 관리는 정말 중요한데 커피 속 카페인이 이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당뇨약을 드시면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평소 습관대로 식사 후 커피를 드시고 계시다면 혈당 수치가 생각만큼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커피 속 카페인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당분을 세포로 보내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 카페인이 이 열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그 결과 식후 혈당이 더 크게 오르고 더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음식으로 인해 올라간 혈당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약효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상호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74세인 이분은 시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신 후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식단 관리도 나름대로 철저히 하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셨지만 혈당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 늘 고민이셨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혈당이 문제였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그럭저럭 조절이 되는데 점심 식사 이 시간 후 혈당이 200을 넘나드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여러 번 상담을 받고 약물도 조정해봤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뇨 교육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간호사가 일상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때서야 점심 식사 직후 마시는 커피 습관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점심을 드시고 나서 10분도 안 되어서 진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계속해온 습관이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죠. 간호사는 카페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으니 커피 시간을 조정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들을 다 시도해봐도 효과가 없었으니 이것도 한번 해볼만 했습니다. 먼저 점심 식사 후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오전 10시쯤 한 잔만 마시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는 견과류 몇 개와 함께 허브티를 마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점심 식사 이 시간 후 혈당이 180 정도로 떨어졌고 2주가 지나니 15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점심 후 혈당이 140을 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체적인 혈당 관리가 수월해진 점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8.2에서 7.1로 크게 개선됐고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면 정말 잘 관리되고 있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약물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됐고 혈당 측정 횟수도 하루 4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현재 이분은 오전에 커피 한 잔 정도만 드시고 식후에는 차나 물로 대신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식후 커피가 없으니 뭔가 허전했지만 혈당이 안정되고 몸 상태가 좋아지니까 오히려 더 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커피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은 식사 직후인데 이때 카페인과 혈당 상승이 겹치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는 하루 중 혈당이 가장 높이 오르는 시간대라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 커피를 마시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식후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가 장기적으로 당뇨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눈, 콩팥, 신경계 합병증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혈당 조절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커피는 가급적 공복이나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것이 좋고 식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나 보리차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커피를 꼭 마시고 싶다면 최소한 식후 2시간 이상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당뇨 환자분들은 커피에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디카페인 커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를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커피 섭취 패턴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노화를 늦추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는 좋은 효과들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커피를 마시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고 느끼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는 카페인이 뇌의 각성 상태를 적절히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적당한 커피 섭취가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뇌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는 법이지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3잔에서 4잔, 카페인으로는 400mg 이내라면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수정님의 경우를 통해 커피의 적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5세인 이분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입니다. 평생 커피를 좋아하셨고 특별한 건강 문제도 없어서 하루에 대6잔씩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아침 식사 후에 한 잔, 오전 수업 전에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오후 수업 전에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또 한 잔. 이렇게 계산해 보니 하루에 거의 6잔에서 7잔 정도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문제는 6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이 걸렸고 그 때문에 낮에는 피곤하고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또한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도 생겼습니다. 서예를 할 때 붓을 쥐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점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밤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응급실에 간 일이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심장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응급실 의사가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드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서야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커피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잔씩 줄여나갔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5잔, 다음 주에는 4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되고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하루 2잔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개선된 것은 수면이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니까 밤 10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잠든 후에도 깊게 잘 수 있게 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과 손떨림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서예를 할 때도 예전처럼 안정된 손목으로 붓을 쥘 수 있게 됐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훨씬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은 오전에 한 잔,
오후 3시 이전에 한 잔, 이렇게 하루 2잔 정도만 드시고 계십니다. 커피의 맛과 향은 여전히 즐기시지만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적정선을 찾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진짜로 음미하면서 마시게 됐고 밤에 푹 자고 나니 낮에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커피는 적당히 즐기면 좋은 친구가 되지만 과하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본인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불면이나 심계항진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양을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마다 카페인에 대한 반응은 정말 다릅니다.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어떤 분은 밤새 잠을 설치고 또 다른 분은 아무렇지도 않기도 하지요. 이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 나이,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물 등에 따라 카페인 대사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커피를 마신 후에 속이 쓰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등의 불편한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커피 습관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각종 기능들이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속이 더 쉽게 쓰릴 수 있고 심혈관계가 약해져서 심장 두근거림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불면, 속 쓰림, 두근거림, 손 떨림,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커피를 마신 후에 자주 나타난다면 이는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는 고집스럽게 기존 습관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민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인 이분은 건축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생 커피를 즐겨 드셨고 일할 때는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커피를 좋아하셨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복에 마셔서 그런가 싶어 식후에 마셔봤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위장약을 함께 먹어봐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커피를 마시고 나면 이 시간 정도는 속이 쓰리고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커피를 멀리하게 됐는데 그러면 또 뭔가 허전하고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잃은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털어놨더니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나이에 카페인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다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디카페인 커피였습니다. 처음에는 디카페인이 무슨 커피냐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커피의 핵심은 카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